2020년 5월 1일 공익직불제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불금을 신청할 때 리플릿을 나눠주던데 그것과 같은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따라잡기 리플릿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을 통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라 본 영상과 함께 준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수사항이라면 직불금을 신청 등록한 농업인이 지켜야 할 의무 정도로만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농촌에는 나 같은 노인들도 많으니 핵심 내용부터 차근차근 설명해주면 좋겠네요. 아참,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이 줄어든다고 하니 잘 들어야겠어요. 네, 우선 준수사항이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 등록한 농업인들이 지켜야 할 실천 활동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왜 준수사항을 지키라고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배경부터 설명드리면 공익직불제는 우리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국민이 공감하고 농업인들이 이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럼 도입 취지에 맞게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을 더 증진하기 위해 우리 농업인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을 확대하게 되었답니다. 준수사항을 살펴보면 개편 전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 등 3개의 준수사항에 마을 공동체 공동활동, 영농 폐기물의 적정 처리 등 14개가 추가되어 총 17개로 확대하였습니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서 당장 다 지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현장의 우려를 반영하여 처음 시행하는 일부 준수사항은 실천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잘 지키게 되면 물과 땅의 건강 회복, 농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제고, 농촌 공동체 활성화, 안전 안심 먹거리 공급, 경영체 역량 강화 등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풍요롭고 신뢰받는 농업 농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준수사항은 직불금을 받기 위한 의무이면서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해서라도 꼭 지켜야 하는 일이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준수사항은 크게 5개 분야, 17개 의무로 이루어지는데요. 아참, 오늘 설명을 도와주실 분이 계시는데요. 50여 년간 농업 농촌과 함께 오신 공익농부 김공익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익농부 김공익입니다.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해 애쓰시는 농업인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김공익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첫 번째, 환경보호 분야 6개 의무입니다. 우선 질소, 인산, 칼리 등으로 구성된 화학 비료의 사용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 검사를 받고 12처방전에 따라 농업인의 토양에 맞는 양의 화학 비료를 사용해 주십시오. 토양 검사를 받지 못하셨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하는 작물별 표준 시비량을 지키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비료를 적정하게 보관 관리합니다. 구입한 비료는 사용 전까지 영농창고 등 시설에 보관하시고 외부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비닐 등을 덮어 유출을 방지해 주십시오. 비료 구입 영수증을 보관하시고 사용하실 때는 비료를 사용한 농지 지번, 사용일자, 시비량 등을 영농일지에 기록해 주십시오. 가축 분뇨를 퇴비, 액비화할 때와 살포 시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가축 분뇨는 가축 자원화 시설에서 퇴비화 또는 액비화하고 배출 허용 기준을 따라야 하며 액비의 경우 적정량을 액비 살포제에만 살포하고 살포 후에는 경운 등을 통해 토양을 섞어주는 등 살포 기준을 따르셔야 됩니다. 가축 분뇨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자체 담당자에게 작목에 맞는 퇴비, 액비 시비량과 살포 방법을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업용 수로, 하수관로, 지하수로, 하천 등 공공수역에 농약 가축 분뇨를 배출하시면 안 됩니다. 남은 농약은 폐농약 수거함에 가축 분뇨는 인근 가축 자원화 시설을 통해 처리해 주세요. 환경보호 분야의 마지막 실천 사항으로 하천수와 지하수는 관련법에 따른 이용 기준을 지키셔야 합니다.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려면 관할 홍수통제소에 이용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려면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아 사용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둘째, 생태 보전 분야 세계 의무입니다. 우선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토양은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하셔야 하며 농지를 전용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는 반드시 지자체 등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번 직불금의 지급 대상 농지는 작물 재배가 가능한 면적에 한하며 웅덩이, 양배수 시설, 수로, 포장된 농로, 농막, 묘지, 창고 등은 지급 대상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농지는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 연간 1회 이상 경우, 이웃 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 설치,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는 주변의 용배수로를 유지 관리하셔야 합니다. 휴경 중인 농지라도 잡목이 무성하지 않도록 연중 한 번 이상 경운하여 주시고 이웃한 땅과 구분될 수 있도록 경계를 설치하여 관리해 주세요. 또한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는 용배수로를 유지 관리해 주세요.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 사육, 재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 사육, 재배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의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기본형 공익직불금도 감액됩니다. 외래 동식물 때문에 우리 생태계 피해가 크다던데 생태계 교란 생물로부터 우리 농업농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섭시다. 생태 보전 분야 마지막 실천 사항으로 방제 대상 병해충 발생 시에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분명치 않은 병해충으로 작물이 피해를 보신 경우,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 농업인들이 신속하게 신고를 한 덕분에 열대 거세미 나방도 막고 작물도 보호할 수 있었다네요. 우리 농업인 정말 훌륭합니다.
앞으로도 의심스러우면 바로 신고합시다. 셋째, 공동체 활동 분야 2개 의무입니다. 우선 마을 공동체 공동 활동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영농 폐기물 수거의 날을 정하여 마을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거나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활동, 농경문화 계승을 위한 공동 활동, 마을 축제 등에 적극 참여합시다. 다만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활동 시간을 2020년에는 연간 8시간, 2022년에는 12시간, 2024년은 2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농 폐기물, 생활 폐기물은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 또는 매립하지 않아야 하며 마을 공동 수거함에 보관하고 처리 업체를 통해 수거 및 폐기되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당장 실천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듯한데요. 네, 이런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2020년은 폐비닐, 폐농약병 등의 지상 방치 금지, 2022년 매립 및 소각 금지 추가, 2024년에는 폐농약, 생활 폐기물의 지상 방치가 금지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넷째, 먹거리 안전 분야 3개 의무입니다. 농약 안전 사용과 작물별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미 농약 허용 기준 강화 제도, 즉 PLS 시행으로 농업인께서는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셔야 하고 농약병에 표시된 희석 횟수, 사용 횟수, 최종 살포일 등을 준수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미등록 밀수 농약이 검출된 경우 2020년 5월 1일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금도 감액됩니다. 깐 도라지, 깐 밤의 변색 방지용 이산화황 등 기타 유해 물질을 과다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환경에서 유래하는 중금속, 곰팡이 독소 등은 공익직불 준수사항의 점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의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출하 연기 등 출하 제한 명령을 지키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체의 역량 강화 분야 3개 의무입니다. 먼저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등록한 농업인은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은 시, 군에서 읍면별 일정에 따라 실시하는 집합교육이나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으로 승인된 다른 농업 관련 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향후에는 고령의 농업인 등을 위한 마을 단위 찾아가는 교육, 생산자 단체를 통한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마련하여 본인에게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만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교육자료 배포, TV 방송, 온라인 강좌 등 비대면 교육으로 대체합니다. 다음으로 본인의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를 확인하시고 성명, 주소, 농지 정보, 재배 품목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직불금 신청도 모두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하니 그때그때 정보를 변경해야죠. 네, 맞습니다. 방문이 힘드신 경우에는 인터넷 또는 전화로도 변경이 가능하니 정보 변경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농 기록을 작성 보관하셔야 합니다. 영농 일지에는 농약 및 비료 사용 기록, 기타 영농 활동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영농일지도 현장의 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올해는 농자재 구입 영수증만 보관해도 인정. 2022년부터는 농약 및 비료 사용 내역 작성 보관. 2024년부터는 기타 영농 활동까지 작성 보관하는 것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영농일지는 농자재 구입 영수증과 같이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니 꼭 작성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개 분야 17개의 준수사항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준수사항을 어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지급 예정인 기본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동일 의무를 다음 해에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 2차 위반 시 20%,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40%까지 감액되며 여러 건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에는 각 감액률을 합산하여 최고 10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올해부터 기본 직불금이 감액되지만 현장의 여건, 농업인들의 준비 필요 시간 등을 감안해서 영농 폐기물의 적정 처리, 마을 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영농 기록 작성 및 보관 의무에 대한 감액 수준은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2020년에서 2021년에는 위반 시 주의장 발부, 2022년에서 2023년에는 기본 직불금 총액의 5% 감액, 2024년부터는 다른 준수사항과 동일하게 10%를 감액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준수사항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준수사항의 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에서 실시하며 품목별 재배 시기를 고려하여 연중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전년도 10월부터 당해 9월까지의 점검 결과가 직불금에 반영되지만 시행 첫 해인 올해는 5월부터 9월까지 점검 실적을 반영합니다. 우선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9개 준수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자체 등이 매년 대상자를 선정하여 준수사항별로 유관조사, 농산물 및 토양 검사, 서류 조사 등 현장에서 점검을 실시합니다. 비료 적정 보관 관리, 가축 분뇨 퇴비 액비화 및 살포 기준 준수 등 나머지 8개 준수사항은 지자체 등의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 실적을 반영하여 직불금을 감액합니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외 타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은 공익직불제와 별개로 원래 지켜야 할 사항이었군요. 맞습니다. 다만 공익직불제에 해당 준수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준수 이행률을 높여 더 나은 농업농촌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 지금도 애쓰고 계시는 농업인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공익직불제 시행과 함께 더욱 아름다운 농업농촌을 만들도록 노력하자고요.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화면의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따라잡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